안녕, 연애요정 로미짱이야. 순자산 60억을 모은 30대 자산가 남성분이 왜 나는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3대에 걸친 가문의 경험과 법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사연을 보내왔어. 이 남성분은 30대 중반에 순자산 60억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달 개인 소비는 70만 원 선이고 차도 아반떼를 타고 다녀. 부모님이 처음부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30년간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가신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매일 도시락을 싸며 알뜰하게 소비를 통제하셨지. 그 밑에서 자란 덕분에 이 남성분도 20대 때 유흥이나 사치를 멀리하고 투자와 저축에 집중해 30살에 자력으로만 10억을 모았어. 하지만 집안 전체를 돌아봤을 때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돼. 부모님처럼 집안과 경제관념을 보고 맞선을 본 부부들은 책임감 있게 가정을 지키며 성공했지만 오직 사랑만 보고 경제력 차이가 크게 나는 사람과 한 결혼은 100% 확률로 실패했대. 집안이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은 무조건 더 아끼고 노력할 거라는 건 착각이야. 결핍을 사치와 일회성 소비로 채우려는 성향이 강한 배우자를 만나면 기가 막히게 부자 쪽에 빨대를 꽂고 안 도와주면 돈밖에 모르는 인성 파탄자로 몰아가기 일쑤지. 결국 경제관념이 없는 배우자는 자식에게까지 올바르지 않은 소비관념을 주입해 자식 농사까지 망치게 돼. 사연자가 겪은 2번의 파혼 사례만 봐도 명확해. 첫 번째 파혼, 결혼 전 5년치 카드 내역서, 대출증명서, 신용평가 조회서를 상호 교환하자고 제안함. 그러자 여친과 처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미친놈이라며 발작함. 입장 바꿔 무일푼 남자가 딸에게 오면 결혼시킬 거냐 묻자 아무 말도 못함. 두 번째 파혼, 30살에 1억 저축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으나 여친은 모은 돈 5천만 원의 신용점수가 500점대였음.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을 즐기던 모습에 아빠 카드가 내 카드로 바뀔 것을 직감하고 즉시 손절함. 많은 사람이 한국 여자가 안 되면 국제결혼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만 사연자는 이 역시 냉정하게 분석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여성과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한국 여성에 비해 주제에 맞는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래. 특히 독일 여성은 검소하고 독립적이며 일본 여성은 남자가 버는 돈과 살림의 가치에 대한 양심이 있는 편이지. 하지만 법적 리스크는 동일해. 한국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살면 외국인 아내라도 기여도나 영주권 비자 발급 후 이혼 시 재산을 뜯기게 돼. 한국은 혼전계약서를 법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야.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해 미국 법을 기준으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전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어. 선진국들은 결혼의 허들이 높아진 만큼 동거를 통한 미혼 출산을 장려하거나 혼전계약서를 인정해 리스크를 낮춰줬어. 반면 한국은 동거마저 사실혼으로 묶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를 갖고 있지. 동거 중 아이가 생겨도 남성은 혼자 출생신고조차 하기 힘든 구조야. 결국 사연자는 2가지 원칙을 세웠어. 한국에서 나와 동등한 재산의 여성과 동질혼을 하거나 혼전계약서가 확실히 인정되는 국가의 여성과 결혼한다. 둘 다 안 된다면 굳이 재산을 뜯기는 리스크를 감수하며 결혼하지 않고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여 혼자 아이를 키우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지. 결론, 리스크를 낮추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 인생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는 시대는 끝났어. 나랑 경제관념, 미래관, 양육관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는 건 인생을 조지는 지름길이야.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법적 리스크 때문에 동질혼만을 고집하게 되고 결국 남녀 모두가 결혼해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인 개혁이 없는 한 한국의 저출산과 비혼 흐름은 결코 뒤바뀌지 않을 거야. 60억 자산가가 밝힌 차가운 결혼관과 생존 전략, 형들과 누나들은 어떻게 생각해? 댓글로 의견 남겨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